안녕하십니까, 안학TV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동안 숭어 떡밥 낚시 관련해서 Q&A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Q&A를 받아보면서 실제 중요한데 또 질문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숭어를 못 잡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는 걸 분석을 해보면 실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시청을 관두거나 안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영상이 사실은 뭐 필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론적인 거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필드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실제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유머러스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제 영상들이 인기가 없어서 조사님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숭어를 못 잡는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본론적으로 이제 숭어 떡밥 낚시 질문과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걸 노란색을 칠했냐면 실제 사람들이 먹을 때 맛있는 밥 똑같은 재료랑 물 해도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속되는 시간 뜸 들이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밥이 맛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숭어떡밥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밥에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만든 이유가 전 정말로 왕초보 분들도 쉽게 숭어를 잡으실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숭어 떡밥 낚시 어디에서 하나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숭어 떡밥 낚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해진 룰은 규칙은 없지만은 서해 중부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천, 경기, 충청권인데 충청권은 주로 좌대 낚시가 많은 것 같고요. 인천, 경기권에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부도 피싱피어라든가 그 다음에 매양리라든가 궁평항이라든가 뭐 궁평 같은 경우 입지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저기 뭐 영흥도라든가 인천 요즘은 이제 못하게 됐는데 대매도란교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데가 이제 송도 바다 2020년 11월 현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폐쇄됐지만 예남부도 바다 쉼터 여기 이런 데는 거의 잉어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화수부두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숭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때가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해 중부권에서 많이 한다. 서해 중부권. 근데 장비는 뭘 쓰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서해의 그 해변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이제 방파제라든가 데크 이런 특성상 30-40 또는 425 30은 보통 이제 봉돌 호수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 떡밥까지 달면 한 55 가까이 되는 거죠, 무게가. 그래서 뭐 25도 상관없습니다. 25-450 있고 30-425 이런 게 있는데 요런 형태의 낚싯대가 제일 좋습니다. 530도 괜찮긴 한데 실제 원투를 하다 보면 뒷팩에 부딪히거나 걸리거나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50 전으로가 제일 좋다. 드롭봉 하기도 좋다. 그 다음에 릴은 5000번대 또는 뭐 1080 메이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표기법이 1060, 1050 뭐 그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조금 이제 중형 릴, 대형 릴 정도는 돼야지 숭어가 보통 한 1.5kg, 2kg, 큰 거는 3kg 정도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7, 8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줄은 저는 합사 2호를 쓰는데 합사 3호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합사는. 근데 숭어는 사실은 숭어 낚시만 한다라고 보면 플로로카본 5호가 제일 낫습니다. 여기에 바늘털이도 적고 세게 챔질해도 숭어 입이 찢어질 확률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고, 이건 뭐 특정 좀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이걸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 전혀 뭐 협찬 같은 거 안 해주고요. 그다음 제가 그냥 쓰고 있는 거니까 올려놓은 겁니다. 그냥 글씨만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제 릴 사례입니다. 영상에서 클릭 말고요. 제가 요 PPT 쇼를 공유를 할 겁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PPT 쇼를 보실 때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 내지는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브랜드 상관없이 쓰시면 됩니다. 브랜드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숭어 정도 잡는 거니까. 그리고 채비가 뭐냐 하는 건데, 채비는 크게 보면 이런 틀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 바늘에 대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자작 채비를 씁니다. 그래서 감성볼 또는 삼각봉돌. 삼각봉돌은 점진적으로 이제 퇴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봉돌이 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볼, 이거 동그란 거, 이 감성볼을 쓰면 환경도 보호가 되고 입질이 조금 더 낫습니다. 삼각봉돌보다는. 근데 감성볼이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채비 정렬을 잘 안 해주면 꼬이기 때문에 그거만 잘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경심줄 20호, 요거는 한 55cm 정도. 왜 55cm를 하냐면 바늘 길이랑 합치면 숭어가 이제 한 65cm 정도의 수심에 잠기게 되는데, 숭어를 발 가까이 아니면 이제 올리기 하기 직전까지 끌어올 때 너무 수면에 떠버리면 도망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심줄을 한 55cm 정도 하고, 채비들이 딸려올 때 이 핀도레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걸 보면 숭어가 딸려오는 깊이를, 수심 깊이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숭어를 사람 가까이까지 끌어올 때, 릴링을 할 때는 한 60cm 정도 수심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숭어는 뭐 그렇게 처박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위 속으로 처박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쓰는 거는 참바늘, 잉어 전용 묶음바늘 4호, 요거를 튜닝해서, 즉 수선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띄울채비입니다. 좀 전에 거는 바닥채비고요. 요거는 띄울채비인데 역수심,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고 보면 지면에서 떡밥이 있는 데까지가 한 1m 내지는 한 80cm 정도 높이로 떡밥을 여기 달아서 띄우는 채비입니다. 주로 유수지 같은데 물이 좀 이제 고여 있고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강화도 같이 펄이 깊어서 떡밥이 이제 펄 속에 잠겨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숭어가 유영을 돌아다니기를 많이 하는 곳에는 이런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늘입니다. 바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작은 스프링 채비라고 하고, 요걸 이제 큰 스프링 채비라고 부르는데, 요 작은 스프링 채비는 주로 바닥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로 띄울 채비는 요 바늘 큰 스프링 채비는 띄울 채비, 요걸 이제 바닥 채비에 써도 되는데 떡밥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역수심 땅에서 한 80에서 1m 정도를 떡밥을 띄워서 사용할 때 요
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cm, 목줄 길이를 4cm를 합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는데 입걸림이 좋게 바늘이 2개 이상 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떡밥 대충 말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맞습니다. 대충 말아서 해도 될 때는 잘 됩니다. 근데 주변에 맛있는 떡밥이 있을 경우에 절대 입질을 못 받습니다. 바로 1m, 2m만 떨어져도 그렇습니다. 근데 떡밥이 아까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밥입니다. 밥.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조금만 된밥, 진밥 돼도 금방 알아차리죠. 근데 그거를 컵으로 계량을 해보면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10% 차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떡밥을 말 때 계량컵으로 계량을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하게 되면 그런 오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떡밥은 아주 정성스럽게 밥 짓듯이 말아야지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떡밥은 어떤 걸 쓰냐는 건데 이게 워낙 많아요. 수십 가지. 거기다가 조합을 하면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 4, 5년 연구개발 끝에서 올해 공개를 했는데 검증이 끝난 거였었고요. 안학 1, 2, 3, 4에서 4개가 있는데 1번, 3번, 4번이 숭어떡밥용 바다용입니다. 2번은 잉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 근데 이거 잉어용을 바다에 쓰면 잉어용이 좀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숭어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거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식 있는데 요것도 바다용입니다. 요것도 여전히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요게 1번이 가장 인기가 조회수가 많은데 안학이 1번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안학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이제 안학 4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요소별로 컵으로 측정을 해서 믹스를 합니다. 대략 뭐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적정한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계량입니다. 계량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떡밥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는 거는 야구공 절반 정도로 뭉치고 그걸 다시 절반으로 쪼개면 약간 부스러지는 정도가 있어요. 이걸 이제 푸석푸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근데 물기가 많아서 끈적끈적하면 좋은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띄울 채비에서는 좋아요. 근데 바닥채비, 바닥공략 할 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을 때 집어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이 생겨가지고 떡밥이 잘 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푸석푸석해야지 잘 풀려나갑니다. 집어도 좋습니다. 이런 질문 많아요. 떡밥 한 봉에 무슨 택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 넣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컵으로 계량해서 하십시오. 바늘은 어떻게 다나요? 이게 있는데 바늘은 작은 릴 스프링 기준으로 보면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올립니다. 떡밥을 공처럼 달고 난 다음에 공처럼 이렇게 달고 난 다음에 여기 고리가 있을 거잖아요. 고리가 있고 이 밑에 이제 바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떡밥을 여기 달고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꼽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요 여유줄이 목줄에 여유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늘 끝이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바늘 끝이 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꼽습니다. 그 다음에 2211 발 두 개 가까이 꼽고 좀 띄우고 두 개 가까이 꼽고 그 다음에 좀 띄우고 하나 꼽고 좀 띄우고 하나 꼽고
바늘을 이런 식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2, 1, 1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입걸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입에, 하나는 몸에 입걸림 될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의 이걸 질문을 안 하세요. 질문하기도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질문을 안 하시는데 떡밥을 만들어서 던졌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떡밥은 물속에 대한 지속력을 봐줘야 되는데 지속력이라고 하면 떡밥이 물속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풀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질이 빨리빨리 온다 또는 정조 타임에 내가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30분짜리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때는 60분, 표준이 60분입니다. 60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조금 입질이 뜸하다 그러면 90분, 1시간 반짜리로 만들어서 던집니다. 그러면 실제 보면 30분짜리는 30분에 많이 풀리지만 거의 1시간까지 갈 수 있고요. 요거는 1시간 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2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낚시할 때 보면 369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낚시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게 많아요. 369.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무르는 횟수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속력은 가장 최적화돼서 물속에 풀리는 게 지속력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조정을 하냐 하면 글루텐 가지고 해요. 글루텐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숭어가 글루텐을 좋아하지도 않고 비교하자면 글루텐은 MSG예요. MSG.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은 된장국이에요. 된장국. 안악 1, 3, 안악 4 이런 것들은 된장국. 2018년 버전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입질을 받으려면 글루텐은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글루텐으로 지속력 조정하지 마시고요. 주무르는 횟수 세기 이걸로 조정을 합니다. 결국은 주무르는 횟수인데 왜냐하면 개인별로 주무르는 소나기 힘이 다르기 때문에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몇 번 주무르면 몇 분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소나기 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은 한 15번 정도 주무르면 그게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번에서 25번 정도 주무르면 1시간이 되고 그래서 한 25번에서 30분 좀 더 세게 해서 누르면 1시간 반짜리가 됩니다. 근데 1시간 반짜리 경우는 보면 한 2시간, 3시간까지 가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이 지속력 관리가 떡밥 배합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꼭 터득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설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15에서 20번 보통 사람의 소나기 힘보다 조금 약한 경우 좀 체격이 좀 말랐다 이런 소나기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 한 20번 좀 세다 그러면 15번 그 정도 주물러서 던질 때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해서 던지면 됩니다. 참고로 떡밥을 3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던질 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겉에만 힘이 가해지도록 아주 약한 방법으로 한 30번을 주무르세요. 그러면 이게 겉에만 살살 녹아서
나중에 안에게 퍼질 때는 아주 잘 퍼집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입질도 좋아요. 그래도 조금 자꾸 떨어진다 싶으면 손에 물을 약간 묻힌 상태에서 살살 이제 겉에를 마무리를 해주면 던질 때도 좋고 실제 안착하고 난 다음에 풀리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챔질입니다. 챔질은 특별한 입질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미 봉돌 무게와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원줄에 마찰력, 그 다음에 낚싯대의 텐션으로 이미 이끌림이 되어 있습니다. 숭어 같은 경우는 천천히 먹고 있다가 떡밥이 있으면 숭어는 떡밥이 있으면 천천히 먹어요. 이렇게 천천히 먹다가 바늘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팍 당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입질이 초리대가 한 30cm, 60cm 정도, 30에서 60cm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벌써 입걸림이 된 거예요. 구태여 챔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바늘이 뚫은 입술이 더 넓어져서 바늘터리가 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낚싯대 세워서 뒷줄만 잡아주면 됩니다. 서서히 늘어진 뒷줄 회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질이 약한 경우 있습니다. 약한 경우라고 하면 초리대가 한 2-3cm 깔짝깔짝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만 톡 챔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이 뒷줄만 낚싯대 세워서 뒷줄만 잡아주는 거 이걸로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정 그러시면 세게 챔질을 하지 마시고 톡 챔질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리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랜딩이라고 하는데 올리는 거는 숭어가 가까이 올 때까지 숭어를 60cm 수심 60cm 정도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숭어가 도망을 가는 상황이 어떠냐 하면 봉돌이 물 밖으로 나와 있을 때, 그 다음에 숭어가 뒤집을 때, 그때 도망을 잘 가요. 그래서 숭어가 물속에 한 30cm, 아니 60cm 정도 있다는 것은 봉돌의 무게로 바늘이 숭어 턱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숭어가 바둥대서 뒤집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 바늘의 경우에는 바늘이 2개 이상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때까지 숭어를 물속 60cm로 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빠지는 한 10초 정도가 있어요. 숭어가 한 10초 정도 사이에 힘이 빠지는데 이때 부드럽게 천천히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제 요거 방법 이외에 수상스키 방법이 있는데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상스키 방법이 있는데 전방 한 원줄 남은 게 한 4-5m 정도가 남았을 때 원줄을 감으면서 갑자기 들어 올려서 그 탄력으로 랜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숭어를 가지고 논다. 도망가면 어때요? 도망가도 돼요. 원래 숭어는 한 30-40%가 도망갑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도망가면 도망가라 하고 열심히 손맛 즐기다가 힘이 빠지는 10초 동안 그 사이에 부드럽게 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줄 4cm 이게 이제 왜 4cm 너무 짧지 않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다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숭어가 여기에 바늘이 하나 걸리면 여기 옆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가 이렇게 있죠. 아가미가 있으면 여기에 4cm이면 한 8cm, 7cm 정도 됩니다. 여기 한 4cm 정도 되고 여기가 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7, 8cm 되는데 바늘이 여기 입에 하나 걸리고 이 중에 이 지느러미 쪽이나 아가미 쪽에 이 아가미 쪽에 하나 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cm 정도를 합니다. 원래 나오는 게 굉장히 길어요. 한 8cm 정도 되는데 그거는 바늘이 2개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릴 스프링이 원래 숭어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잉어용으로 나와서 목줄이 굉장히 깁니다. 잉어가 한번 물을 빨아들이면 10cm, 20cm까지 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잉어 전용 묶음 바늘을 튜닝을 해서 수정을 해서 목줄 4cm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cm가 되면 떡밥이 있으면 여기 이제 너덜너덜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떡밥이 있으면 이렇게 바늘을 다 끼우면 요 사이즈 테니스 공 절반 사이즈와 요 목줄 4cm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늘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크기, 유형, 목줄 다 말씀드렸고 지속력, 물속 지속력 굉장히 중요하죠. 수분량도 있지만 누름, 주무르는 횟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찰짐은 이제 재료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량하고 주무르는 횟수, 누름에 따라서 떡밥의 물속 지속력이 결정이 된다. 여기 이제 블로그에 있는데 그 글들을 하나씩 총 13개 글인데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때 보는 거, 뭐 들날물, 달영상, 소용돌이, 그 다음 포인트 운정 있는데 요거는 간단히 제가 좀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물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중들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정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포인트에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 입질이 들어오는지 그걸 유심히 봐주세요. 들날물을 보되 이제 주위에 고정된 시설물을 봤을 때 물이 이 정도 높이에서 입질이 오느냐, 이 정도 높이에서 입질이 오느냐, 만조에서 입질이 오느냐, 간조에서 입질이 오느냐. 그러면 특정 포인트에서는 거의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2시간 단위로 초들물, 중들물, 끝들물 나눴다고 보면 들물 시작하고 3시간째 이때 중들물 1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 이때가 입질이 많습니다. 그런 거 참조를 하셔서 어떤 높이에서 물이 입질이 들어왔냐를 보고 그 높이 30분 전에 물이 그 높이가 오기 30분 전에 가장 맛있는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타이밍에 떡밥을 맞춰서 던지면 그 차이가 하루에 2마리, 3마리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운영인데요. 포인트 운영에서는 선정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조류 관리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거여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서 바둑판을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A, B, C, 그 다음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공략하는 거는 B3다. B3 공략한다. 이렇게 하면 입질이 어디에 왔다? B3에 입질이 왔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자리와 전방의 어떤 구축물 그걸 항상
이렇게 줄을 꺼서 이 선상에 던지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우 편차가 많지가 않아요. 한 1m 정도를 벗어나도 입질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입질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입질이 온 포인트를 1m 단위로 알고 있어야 되고, 다시 던졌을 때 이 1m 단위로 해당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 내용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데 요거를 제가 링크 걸어 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오늘의 강의라 그래야 되나? 아니요, 오늘의 작은 비밀 나눔. 사실 비밀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고 다들 소화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요약을 해서 Q&A를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그러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안 나가시고요. 이런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 정말로 다른 낚시는 제가 뭐 별로 코멘트를 안 해요. 안 하고, 숭어 낚시는 제가 모든 분들의, 특히 초보분들이 쉽게 숭어를 잡으실 수 있게 제가 아는 거는 모두 다 드리고 다른 낚시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이게 공략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크게 강조를 안 하는데요. 숭어 낚시는 앞으로 점점 줄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다 가르쳐 드리고 다른 낚시 할 생각이니까, 숭어 낚시 특히 떡밥은 배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합 만드는 과정, 순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다 드릴 테니까 충분히 배워서 마음껏 손맛을 보셨으면 합니다. 인천, 경기, 강화에서 숭어만큼 그렇게 파이팅 넘치게 손맛을 보실 수 있는 낚시 장르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숭어 낚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제 영상도 짧게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